다음은 농지법입니다. 농지 전용어가 이런 것들은 중요하죠. 보통 이제 의제 대기도 많이 하고요. 시험에도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타시험 같은 경우도. 우리는 한번 볼까요? 농지법상 실제, 이게 중요해요. 지목이 전답으로 돼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가 중요합니다. 실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면 지목이 뭐 과소녀도 농지가 된다. 실제를 더 중시한다는 거 기억합니다. 258번이고 다음은 259번입니다. 290 농지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실제 이용되는 토지는 실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농지에 해당됩니다. 초지법상 초지는 제외한다고 법에 되어 있는데 초지 보통 이제 풀이 있는 대지라는 말이죠. 보통 이제 우리가 가축 방목 같은 거 할 때 초지를 이용하죠. 어쨌든 실제 이용이 중요하다. 다음 260입니다. 농작물 경작지로 실제 이용하는 토지의 개량시설인 양수로 배수로 시설 부지도 농지에 해당되는 거죠. 실제 이용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지.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양배수 시설의 부지도 농지에 해당된다. 다음 261번입니다. 개인 농업인 관련해서 비닐하우스는 330제곱미터, 100평이죠. 한 평 3.3제곱미터면 판매액은 연 120만 원이면 한 달에 10만 원 얘기하는 거죠. 12달이니까 120만 원, 10만 원 얘기하는 거고 100평 여기는 월 10만 원, 그래서 연 120만 원. 그 다음에 꿀벌은 꿀벌 그 군 있죠. 10군 이상입니다. 그리고 닭은 1000마리 이상. 농은 농구 기억하세요. 농업은 90일. 축사는 더 많아요. 120일. 이런 자들을 개인 농업인이라고 부른다. 꿀벌 10군이 많이 나오죠. 가금은 1000마리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은 90일, 축사업은 120일이었죠. 그 다음에 연판매량은 월 10만원씩 120만원이라는 거. 비닐하우스는 330제곱미터였죠. 다음 경제유전. 농지는 농사 짓는 사람이 소유하는 게 원칙이죠. 이걸 경제유전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예외는 주말농장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런 목적으로 농업진흥지구 이외에서 해야 돼요. 내라고 하면 틀립니다. 이외에 농지를 소유하는 거 인정해 줍니다. 자,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안 됩니다. 주말농장 이런 거. 왜냐면 그런 식으로 해서 막 투기 목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다음 263번입니다. 263번은 농지를 농업인 주택부지로 농지 전용 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취득 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발급 필요합니다. 다른 데로 전용하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필요해요. 농지 불법 매입해가지고 정치인들 너무 문제 많이 되잖아요. 보면은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필요하다. 정치인들 심심하면 한 번씩 나오죠. 다음 주말 체험 영농 목적 농업지역 외 농지에서 가능하다고 했어요. 이때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경자유전 원칙의 예외예요. 그렇지만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은 필요하다는 거 앞에서도 유사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다음 자, 농지 위탁과 관련해서 소작을 금지시키고 일정한 요건하에 위탁 경영은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 여행과 관련해서는 해외여행으로만 한정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일 때입니다. 국내 아니에요. 국내. 위탁 경영에 가능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농지법 구조에서. 그 중에 여행은 3개월 이상 해외여행입니다. 국내는요. 마음만 먹으면 몇 시간 내에 올 수 있잖아요. 해외여행 말하는 거예요. 자, 다음 과수를 가지치기 열매 속기 재배관리 수약하는 농지 우리가 이런 걸 다 알 필요는 없죠. 1년 중 30일입니다. 30일. 한 달, 적어도 한 달 직접 종사하는 경우 위탁 경영이 가능하다는 거 30일 이상이라는 거 기억합니다. 다음 한 번 정도
시험에 많이 나온 것만 보세요. 이거 뭐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 주말 체험 영농을 이용 못하면 1년 내 농지를 처분해야 되느냐? 정당한 사유 없이 주말 체험 영농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 요건이 들어가야 돼요. 틀리게 만드는 지문을 자꾸 눈에 발라야 돼요. 모든 사유가 아닙니다. 주말 체험 영농을 이용 못하면 1년 내 농지를 처분해야 되느냐? 그 이용을 못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징집으로 인해서 못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겠네요. 다음. 자, 유효농지네요. 놀고 있는 유효통지 대리 경작자가 10%, 100분의 10 농지 소유권자나 인차권자에게 토지 사용료 지급하는 것을 보통 임노로, 뭐 예전에 소작료 이렇게 불렀는데 소작은 금지되어 있으니까 100분의 10% 이렇게 주는 거죠. 토지 사용료로.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합니다. 저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아는 분이 그 세도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나중에 같이 뭐 뵙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이렇게 주시면 그거를 나중에 뭐 소축생활인가 거기에 부침개에서 이렇게 기부했던 그런 기억이 떠오르네요. 다음 269번입니다. 대리 경작자가 경작을 기하려면 기간 종료 전이라도 지정 해지해야 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죠. 이건 뭐 상식선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법조문이네요. 270번은 농지 임차인이 농작물 재배 시설로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면 이때 임대차 기간은 언제가 되느냐? 10년 이상이 아니라 5년 이상이 됩니다. 특히 비닐하우스 OB1학 기억하면 되겠네요. 자,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지는 거죠. 비닐하우스 OB 5년이에요. 비닐하우스는 5년이다. 10년으로 자꾸 틀리게 되는데 하도 막 몇 년 너무 많잖아 지금 부동산 공법에. 떠올라야 돼요. 비닐하우스 OB1학 5년이다. 그리고 눈에 계속 발라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비슷한 게 너무 많으니까. 자,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지역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시는 그래요. 다음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농지 위치를 동일 필지 내에서 변경하면 허가를 받았으니까 변경 허가를 다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신고가 아니라 변경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 다음 273번입니다. 자, 273번은 농업진흥지구 밖의 농지를 전용 허가 없이, 이게 무허가가 되는 건데, 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의 벌금, 형벌이죠. 벌금의 대상이 된다. 이건 키워도 눈에 바르는 수밖에 없어요. 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음은 정당한 이유 없이 처분 명령을 불이행한 자에게 감정평가 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 4분의 2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이것도 눈에 바르는 수밖에 없어요. 100분의 25. 자, 처분 명령 불이행입니다. 명령 불이행 25로 가네요. 25. 자, 지금까지 했던 거 다시 한번 쟁점 이름으로 빠르게 복습합니다. 농지법상 실제 농작물을 경작하는 데 이용한 토지라면 지목과 상관없이 농지로 본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농지법상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실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농작물 경작지로 실제 이용되는 토지의 개량시설, 양배수 시설의 부지도 농지의 일부로서 봐주는 거죠. 농지의 일부로서. 꿀벌은 시군이었어요. 개인 농업인으로 보는 거. 비닐하우스는 100평 330제곱미터. 판매액은 한 달에 10만원씩 120만원이었고, 그리고 꿀벌은 10군, 그 다음에 닭이나 이런 가금류는 1천수. 그리고 농구 좋아하시죠? 농업은 90일이지만 축사는 120일이다. 적어도 한 달에 10일 이상. 자, 경자유전의 원칙의 예에는 주말농장, 이것만 떠올리세요. 뒤는 볼 필요 없어요. 항상 따라다니니까. 다만 농업진흥지구 외 농지만을 소용할 수 있다. 이것도 기억하십니다. 다음
농지를 농업인이 주택보지로 농지 전용 신고를 한 자가 그 취득 시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이걸로 발급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워낙 다르게 하는 경우도 많고 막 법을 잠탈하기 위한 그런 요즘 농막 관련해서 막 규제도 좀 많아지고 있는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기본 강의에서 하세요. 지금은 시험에서 나왔던 지문 위주로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실전 강의 같은 데서 두 문자로 암기해야 됩니다. 주말농장, 목적의 농업진흥지구 외의 농지 소유, 방금 봤던 것처럼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이 필요하다는 거 발급 받아야 돼요. 다음 위탁 경영 관련해서는 여행이 나면 국외 여행입니다. 3개월간 국내가 아니라 국외 여행해야 된다. 다음 266번 과수를 가지치기 열매에 속히 가지치기만 정확히 보세요. 1년 중 4주간이 아니라 30일이라고 했죠. 30일 직접 종사하는 자는 위탁 경영 가능하다. 30일 기억합니다. 그리고 징집으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나요? 주말 농장을 이용 못하면 무조건 1년 내 농지 처분해야 되느냐? 주말 농장 관련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하지 않았을 때 이 규정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는 정당한 사유 있네요. 다음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사용료로 토지 사용료로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다음은 269번에서는 대리경작자가 게을리하면 기간 종료 전에도 그런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당연하겠죠. 신뢰관계가 깨졌다면. 자, 농지임차인이 농작물 재배시설로 비닐하우스 많이 하잖아요. 오비라 임대차 기간은 5년입니다. 특별시 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어요. 이게 이제 악용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쪽은 안 됩니다. 다음 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 필지 안에서 변경할 때 위치 변경할 때는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 신고만으로 안 된다. 특히 농지 관련해서는 이게 농지법을 피해서 농지니까 대지는 건축이 가능해서 가격이 높잖아요. 전답은 낮거든. 임야나 이런 데는. 그런데 재개발이 되면 나중에 이게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단 말이죠. 또 용도 변경이 되고 이래버리면. 그러니까 농지나 이런 것들 개발되기 전에 정보 알아가지고 미리 사놨다가 나중에 누군가한테 위탁 경영시켰다가 경작시켰다가 나중에 백으로 주변에 도로 나오고 해서 땅값 오르고 그러면 지목 변경해서 대지로 바꿔서 건축 올리면 수십 배 수백 배까지 이득을 얻는 거죠. 그렇게 땅 투기하는 거죠, 얘네들. 농업진흥지구 밖의 농지는 허가 없이 전용한 자에게 3년 이하 그리고 해당 토지 가격의 100분의 50 벌금, 형벌이죠. 가능하다. 3년 이하 100분의 50 벌금. 처분 명령을 불이행한 자에게는 100분의 25의 이행강제금. 자, 이건 뭐 눈에 발라야 되겠네요. 자, 이것으로 해서 전체를 다 마쳤는데요.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때는 쟁점 이름 있잖아요. 항상 3단계로 공부할 때는 쟁점 이름을 먼저 보고 100개씩이라든가 200개씩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본문을 읽고 다시 봤던 쟁점 이름을 보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다시 세 번 다시 쟁점 이름을 보는 거예요. 빠르게 보다 보면요. 이거 정말 300개 보는데 정말 시험 막판에는 한 15분이면 볼 수도 있어요. 눈에 막 바르는 식으로 해서 뭐는 뭐 하면서 쭉 내려가는 겁니다. 시험 직전에 이렇게 봐가지고 또 나온 게 계속 나오거든요. 피해서 나오면 아무도 못 맞춰 어떻게 보면. 자, 그동안 기출됐던 중요 지문을 위주로 봐도 70점까지는 무난히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시험 막판에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힘을 내서 여러분 원하는 소개의 목적을 달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것으로 전체 마무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